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리스 유적지 탐방에 이어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와 포로 로마노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유산과 흔적들은 로마와 그 인근 지역에 몰려 있죠. 카타콤베는 로마와 남부 이탈리아 지방의 산지에 있는 지하 무덤을 일컫습니다. 보통 기독교 신자들의 무덤을 일컫지만 실제 이곳은 성인과 기독교인 외에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 로마 시민들이 묻히기도 했죠. 특히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 있는 카타콤베는 규모가 장대하여 많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죠. 총 길이는 약 900km이며 깊이가 5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타콤베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에는 교인들의 피난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면 등에는 닻이나 물고기처럼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표시들이 있죠.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죠. 물고기는 그리스로 이투스인데 이것을 라틴어 표기로 하면 이크시스가 됩니다. 이 말은 공교롭게도 예수와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원자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이 표현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고백을 함축한 것입니다. 이전에 독일 관광객이 혼자 이 카타콤베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일이 있을 정도로 내부가 어둡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길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한편 포로 로마노는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인들이 모여 생활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곳에서는 사법과 정치, 종교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원로원과 로마의 중심부로 쓰이던 아우구스투스 개선문, 로마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 등 과거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둥이나 초석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한마디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치인은 장외 연설을 했고 법관은 법을 집행했으며 사제는 종교 행사에 전념하였으며 시민들은 상거래를 하거나 여유 시간을 즐겼습니다. 포로 로마노의 비아 사크라는 개선 행렬, 장례 행렬, 종교 행렬 등이 통과하는 동맥과 같은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 행렬들은 비아 사크라를 따라 로마의 최고신인 유피테르 신전이 있는 캄파돌리아 언덕 위를 향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국력이 점점 커져 새로운 포로, 즉 광장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포로 로마노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와 문화, 종교 기능이 새로 세워진 포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포로 로마노는 여러 황제를 거쳐오면서 발전했지만 5세기경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곳 대부분의 건물들도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대를 거쳐온 다양한 시대의 흔적들을 아직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얼핏 보면 폐허와 같은 모습이지만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과 복원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와 영역의 시대를 함께한 콜로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의 시민들은 콜로세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으리라.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에는 로마도 멸망하리라.
로마가 멸망하는 날에는 이 세상도 멸망하리라. 로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장대합니다. 콜로세움은 72년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네로 시대의 이완된 국가 질서를 회복한 뒤 네로의 황금 궁전 옆에 있던 인공 호수 자리에 세울 것을 명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죠. 콜로세움은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80년에 완공했습니다. 이처럼 콜로세움의 건설은 네로가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콜로세움 완공 축하를 위해 100일 동안 경기가 열렸으며 그때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최대 지름 188m, 최소 지름 156m, 둘레 527m, 그리고 높이 57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입니다. 아치와 볼트를 사용한 로마 건축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거대한 바위 축대 위에 축조가 되었습니다. 이 축대는 점토질의 인공호수 위에 설치되어 지진이나 기타 천재로 인한 흔들림을 흡수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양식이 반영되긴 했지만은 건축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콜로세움은 철저히 로마 건축이었습니다. 이는 아치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관람객은 오늘날처럼 입구에서 번호표를 받아 관람석으로 통하는 층계를 올라가서 지정된 좌석에 앉았고 5만 명에서 8만 명의 관람객이 단시간 내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칸칸이 나누어진 맹수 우리와 여러 방들이 함께 있었는데 천장을 나무 바닥으로 만들어 지상과 지하를 분리시켰습니다. 지하방에는 맹수뿐만 아니라 금투사와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죠. 콜로세움은 기독교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희생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콜로세움이 세워진 이래 그 무대에서는 302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그 처참한 역사는 405년 호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콜로세움은 1084년 노르만의 약탈로 파괴된 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진의 피해를 입는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서는 궁전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콜로세움에서 재료를 갖다 쓰는 바람에 외벽의 절반이 없어지는 순환을 겪기도 했죠. 그러다가 1744년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봉헌물이 되면서 콜로세움은 기독교 순환의 현장으로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대한 인식이 과거 무지막지한 피의 향연장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2000년 7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폼페이 최후의 날로 잘 알려진 폼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79년 8월 4일 오후 1시 이탈리아의 남부 나폴리만 연안의 고대 도시인 폼페이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빼어난 자연 환경으로 로마의 상류층이 화려한 별장을 짓고 살던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사건 당일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지진으로 생각하고 굳이 대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굉음의 진원지는 베수비오 화산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침묵하던 화산이 분화한 것이었습니다. 화산은 멀리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붉은 용암 덩어리가 흘러내리면서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화산재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2,000여 명의 주민들이 화산재에 묻혀 화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현장 폼페이는 오랫동안 잊힌 땅으로만 존재해 왔었습니다. 화산 폭발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1850년대 말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룬 다음에야 폼페이 최후의 날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질식의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끝내 화석처럼 굳어버린 희생자들의 화석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로마의 건축 양식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인간 화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굳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공포가 생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엑스슨 투시결과 화석 안의 장기는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고열에 녹아버린 것이죠. 주거의 형태도 무척 다양했습니다. 로마 귀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화로운 대저택에는 거대한 정원이 딸려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살았던 2, 3층 아파트는 물론이고 시내 빵집과 채소가게, 대장간이 달린 집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자연 채광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안락한 구조의 홀, 그리고 정원과 벤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던 원형 경기장, 그리고 사치스러운 공중목욕탕, 또 연극이나 음악 공연이 열리던 극장도 발굴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폼페이 사람들은 계층에 관계없이 집 안 벽면과 바닥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재는 그리스 신화가 주로 애용되었으며 정물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폼페이는 전체의 절반 내지 5분의 3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피사의 사탑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카나 지방 피사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매년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죠. 이 탑은 독립적인 건설물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피사 대성당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종탑 건물입니다. 이 탑 위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시간은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크고 작은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양쪽이 동시에 땅에 닿는 것을 보여준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 55m인 이 탑은 매년 약 1mm 정도씩 기울어져서 지금까지 약 5.5도 정도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를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해온 결과 약 40cm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탑이 기울어진 가장 큰 이유는 꼭대기에 있는 총 6톤이 넘는 종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종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골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자 현재는 복원공사를 중지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